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전혀 몰랐을까 싶기는 해요. 법만 이런 것이 아니라 판례도. 안녕하세요. 1인칭 회계사 시점입니다. 한 주간 무탈하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영상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을 다뤄봤고요. 부장님이고 필드 나가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못 봤고,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부터 이슈가 된 박수홍 씨 형의 횡령 혐의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전체 스토리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한 30년 정도라 사실관계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면 박수홍 씨 7, 형 3 이렇게 해서 7대3으로 나눠갖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형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컨텐츠랑 깊이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메디아붐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설립일은 2002년 8월입니다. 업종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이고요. 대표자명은 박진홍 씨, 그리고 지분 구조는 다 박진홍 씨 PC라고 할게요. PC의 일가고요. 매출 구조는 이제 100% 박수홍 씨 출연료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영업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였겠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재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조금 삽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곳이 여기 주식회사 라엘 지점이에요. 업종은 매니저업인데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표자명은 박수홍 씨랑 그리고 이제 형 PC의 아내분 이 씨로 되어 있고, 지분 구조는 박수홍 씨가 50%, 그리고 PC 20%, 아내분 10%, 그 다음에 아들, 딸 10%, 10%, PC 아내라고 쓸게요. 그리고 매출 구조는 박수홍 씨 출연료도 있겠지만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도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20년 박수홍 씨의 형, 그러니까 박진홍 씨가 유한회사 더이에르라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설립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임대 쪽으로 아마 좀 튼 것 같아요. 유한회사 더이에르의 어떤 지분 구조, 이것도 아마 PC 일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 구조는 이제 당연히 부동산 임대 수익이겠죠. 이제 여기에는 박수홍 씨는 아예 빠졌으니까 아마 대부분 다 부동산 임대 수익일 겁니다. 여기까지 지난 30년 동안 설립되었던 회사를 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박수홍 씨 이제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의 이제 입장 전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볼 수 있어요. 박수홍 씨는 이제 뭐 지난 30년 전부터 7대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친형미 그 배우자는 배분 비율도 지키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또 정산을 미행하고 뭐 아무튼 이런저런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니까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거예요. 보통 접대비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털었겠죠. 그리고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했대요. 회계 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그냥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돈 뺀 거는 아마 가지급금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두 회사의 기장 업무나 아니면 세무 대리를 하신 분들이 이걸 전혀 몰랐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사진에 보시는 건 제가 8년 전쯤 제 기장 업무를 경험해 볼 기회가 있어서 이제 찍은 건데요. 영수증을 박스로 이렇게 보내세요. 그럼 서류들을 일일이 이제 월별로 분류를 해요.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분류를 하고 계정 과목별로 분류를 하고 다시 또 일일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만 집행했다고 끝인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다 수작업으로 이제 들어간 게 기장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무관 비용은 다 걸러내질 수밖에 없어요. 골프 회원권, 명품, 피부과, 시술, 아무튼 정리를 하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쓰거나 인출을 해서 박수홍 씨 형인 P씨가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컨텐츠의 두 번째 주제죠. 그래서 횡령한 금액은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인데요. 우선 위법 소득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는 재산적 범죄가 있고 다른 하나는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재산적 범죄는 이제 절도, 사기, 횡령 이런 거고요. 그리고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박, 매춘,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법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에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위법 소득에 과세를 안 하면 누가 이제 세금 내면서 적법하게 돈을 벌겠냐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국가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서 그걸 이제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이랑 나눠 갖는 건 윤리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리고 이중 체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일관되게 위법소득에도 과세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소득세법 21조에는 기타 소득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3호에 보시면 뇌물 돼 있죠. 그리고 알선 수재, 배임 등에 의해서 받는 금품은 이제 기타 소득입니다. 법만 이런 것이 아니라 판례도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재산을 어떻게 벌었는지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그 재산을 갖고 있어서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 내라. 이게 판례의 입장인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횡령한 사람이 그 재산을 갖고 있어야 세금을 낼 능력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학설이 조금 갈려요. 첫 번째는 과세 긍정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세 부정설, 세 번째는 대표자, 종업원, 구별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 과세 긍정설은 횡령을 했으면 회사 밖으로 유출된 거니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라는 학설이고요. 그리고 과세 부정설은 횡령했지만 손해배상 청구해서 다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 밖으로 나갔다 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학설이에요. 그리고 대표자, 종업원, 구별설은 과세 긍정설과 과세 부정설의 어떤 절충한 그런 건데요. 종업원인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회사 밖으로 재산이 유출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표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 밖으로 재산이 유출된 것이 나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표자의 횡령은 세금을 매길 수 있고 종업원의 횡령은 당장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입니다. 과거의 판례들은 과세 긍정설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자나 종업원 어떤 직위에 불문하고 횡령을 했으면 다 근로소득이고 다 소득세를 내 이런 입장이었어요. 최근 판례들은 절충한 그러니까 대표자랑 종업원이랑 조금 구별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법인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는 회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회사 측 분계가 있겠죠? 만약에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했으면 바로 그냥 송금불산이 유보고요. 대손사유는 만족을 했는데 대손불능 채권이다 하면 회계상 대손상각비를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송금불산이 10억 하고 나서 이제 사회유출인데 귀속자가 분명하면 상여, 배당, 기타 사회유출,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을 하고 그리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라고 하면은 상여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외부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실제 사례 케이스로 넘어오면 건강보험공단의 그 팀장은 종업원의 지위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소득세를 매기진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회사가 회수를 포기한 시점에 소득세를 매길 반면에 박수홍씨 형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법인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횡령이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 바로 소득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친구분들 중에 누가 이제 횡령에 대해서 이제 뭐 소득세를 내냐 안 내냐라는 논쟁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내기는 하는데 타이밍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선 내에서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